셀프타임즈 2022년 12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를 테마로 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엄동은 매일이 안부 확인, 저소득자가 모여서 서울의 마을, 코리아 웨이브라는 일본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요. 용산구 동자동에 이 쪽방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번역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쪼ጭ빵 그대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쪽방촌에 대한 겨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네요. 삶은 알이겠죠. 삶은 알을 한 개 주세요. 담배를 한 갑 주세요. 주민들이 가게에 들어오면 눈에 멈춘다. 500원의 구운 계란을 하나 뽑아 5분 정도에 머물며 추위를 덜고 두꺼운 스웨터에 푸른 다운을 입고 털모자를 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서 있고 있다 하는 어떤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의 그 쪽방촌 골목을 찍은 모양인데요. 여기 뭐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뉴스를 뭐 코리아 웨이브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머니투데이 재팬이라는 데서 뭐 한국의 물결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뭐 이런 거를 좀 한국 뉴스에 잘 취급하지 않는 하류층의 그런 삶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네요. ESC 공시 의무화 D-3년 GD넷 코리아 류은주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경제계 ESG 경영 잘하는 기업의 인센티브 필요해 주장 뭐 이런 거를 하면서 25년에 2조 원 자산이 2조 원이 넘는 대기업은 대부분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 정경련은 KESG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출발해서 중견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좀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가 있고, 스코프 3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저도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학습을 해가지고 뭐 솔직히 이게 자기 회사만이 아니고 협력업체까지 탄소 배출량을 공시를 해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작업이고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금융위가 회계 기준 내 지속가능 기준위원회 KSSB를 설립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렇게 됐는데, 실제 명칭이 어떻게 될지 좀 뭐 이렇게 되겠죠. 코리아 서스테이너빌리티 스탠다드 보드의 뭐 약자로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뭐 ESG 투자 위축 우려도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독일에서는 공공말 실사법이라는 게 또 돌아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공시 의무화를 이렇게 뭐 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이것을 국내에서는 한국 회계기준원이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뭐 ESG 상징을 그렇게 사진으로 한번 표현해 봤고요. 그래서 한국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맨 우측의 메뉴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IFRS는 이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별도로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말하자면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시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검토를 하고 뭐
전 세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22년 하반기 중에 22년이니까 이제 벌써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내년 초에 공시 표준이 발표가 되고 언제까지 각국은 이 말하자면은 이 채택을 해서 뭐 하라는 어떤 그런 강제성이 금융권을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ISO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ESG와 무관하지는 연결은 되지만 그건 산업계 중심으로 했던 거고, ESG는 돈을 빌려주는 글로벌 금융 세력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돈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그거를 KSSB로 이제 뭐 해서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의 뉴스 보도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홈페이지 가서 내용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권거래소 KRX죠. ESG 포털이라는 금융거래위원회 KRX 들어가면은 진행 사항들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뭐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 114조 엔 정도 과거 최대 세수상 흔들 정부. 일본 말의 한자 번역이 그냥 그대로 하니까 우리말하고 좀 뭐 용처들이 표현들이 좀 틀려서 저건 그대로 뭐 AI가 번역한 그거를 가졌습니다. 시사통신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이런 일본 예산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결국 국방 예산 때문인데, CBS 노컷뉴스에 일군사대국 길터준 윤정부 반격 능력 용인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제목 자체를 보니까 참 과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꼭 윤정부를 공격해야 용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꼭 표현해야 되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국이 용인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 일본이 왜 한국 눈치 보겠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들이 필요하니까 예산 늘리는 거고, 그게 한국이 용인한다고 예산 늘리고 용인 안 하면 예산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덩달아서 한국 최대 야당 윤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일 굴종외교가 왜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논리의 어떤 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현재 돌아가는 것은 한미일 공조 체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흐름인데, 이것을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난다 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렇다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친중적인 거로 그냥 해석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현재의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것을 모르는가, 이재명. 어디서든 제명시켜야 문재인처럼 표기. 이렇게 좀 고급 유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업데이트 두 번째인데, 한국의 경기 침체가 한동안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 유춘식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뭐 많이들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뭐 경제부총리도 얘기를 했고, 좀 내년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경제정책부를 발표할 예정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한국이 대중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현재 돼 있는데,
미국도 중국하고의 그 거래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 입장은 우리도 그 중국하고의 그 교역량을 좀 줄여가지고 수출 다변화를 해야만이 생존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키신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 로드맵 제안, 더 힐이라는 콜린 마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제 뭐 거의 이분이 그 뭐 100세 가까이 되는 거고, 그 중국하고의 그 대화를 시작해 가지고 뭐 그런 그 이 국무장관 할 때 그 뭐 그런 어떤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죠. 지금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쭉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좀 참 그 표현들이 외교적인 그 언사나 수사들이 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느낌은 우크라이나인들과의 열망과는 관계없이 한국 전쟁 종전이 되는 거, 정전이 아니죠. 정전, 그 휴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휴전선을 만들고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대통령 방문을 거부한 이유라고 해가지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대통령이 찾아오면은 또 준비할 그런 시간도 솔직히 없다. 그 앞으로 B2B 기업은 뒤에서 지원하고 되도록 현장 방문은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이런 데 소상공인 위주로 찾아가는 게 어떠냐. B2B 거래는 이 뭐 혹시 그 정치 역량에 휘말려 가지고 좀 뭐 손해 볼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그 이 기자는 말하자면은 그 막힌 바다장어 히트시켜 소비 촉진을 일으킨 백종원 모델의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를 보도를 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찾아가겠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는 거죠.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5할이 넘었다. 그 다음에 그 초과했다. 이런 얘기죠. 9월 말 대규모 완화로 이렇게 있는데 교도통신 내용인데요. 정부 빚인 국채의 절반을 은행이 보유하는 사태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반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잔액은 2,005조 엔으로 4분기 연속 2천조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국민들이 일본 국채를 많이 사고 있어가지고 한국처럼 외국 국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쭉 왔는데, 일본 그 뉴스의 이 말하자면 댓글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역량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댓글 다는 그 댓글 부대 같은 그런 거는 아닌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어떤 댓글들은 그 진짜 그 수준이 낮아가지고 쌍욕이 나올 정도의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은 이 어떤 그 수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그런 기분도 있습니다. 제2경보는 무의미 오마의 게니치 씨가 지적하는 전수방위에 집착하는 국방의 문제점 이렇게 해가지고 오마의 게니치라는 사람이 뭐 맥켄지 그룹에 근무했던 이 경영 컨설턴트라고 해서 취재 기사 내용인데요. 뭐 어떻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뭐 결론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협력으로 해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아이언돔 그다음에 미국의 그 미사일 토마호크 구입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일본의 그 군비 확장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출처는 뭐 제가 생략을 해버렸는데요. 그 기억도 지금 안 나지만은 헬기에서 그 미사일을 쏘는 한국산 공대지 천검 체계 개발 완료했다고
이렇게 그 사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그 헬리콥터를 우리나라가 그 개발 완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해죠. 평화주의 일본 위협, 세계에서 강력한 군사력 수용. 자, 그런 그 사진만 했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가 사열하는 그 모습이고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일본 내에서도 평화주의자들이 군사비 배증 반대 결론, 이런 어떤 그 시위들이 있는데 조용히 이렇게들 하고 있죠. 조용히들 하는 그것이 좀 틀린데, 이게 또 뭐 이런 반대 시위도 없으면 뭐 또 민주국가라고 할 수도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적절히 자기 의견들을 표현하느냐 하는 그 수준 차이의 문제도 있겠죠. 그 관련해 가지고 그 계속해서 그 평화주의 일본 군사비 2배 증가했다. 평화주의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군사력 증강을 공개했다. 일본 방위 중국 위협 자극 군사비 2배 증가 계획해서 뭐 관련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북한이 첩보위성 그 실험을 했다 해가지고 그 뭐 우리나라 뉴스는 정확한 사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북한 자체가 첩보위성을 올렸다 하는 거 이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는 얘기를 그 하는데, 국내 뉴스는 언뜻 그 지나가침에 보면은 뭐 사진 자체가 정확하다 하는 거를 그 부각을 시키고 뭐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좀 위험 신호로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물론 위성을 쐈습니다만은 걔네들도 그 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북한하고의 우리나라 그 군비 이런 그 이 경쟁이 대립이 심각하게 자꾸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해보자 하는 거 해본들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 애들이니까 지들은 이제 미국을 상대하는 거지 너희들하고 상대할 수준은 아니야 라고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거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의 성공 비결은 일부 사람들보다는 전체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의 리더십과 폭넓은 지지를 얻을 정책을 찾는 데 있다. 이런 이 제목으로 한겨레에서 그 미국 외교 정책 초점 실장이라는 사람하고의 이 기고문 인터뷰 내용인지 했는데, 참 말은 좋습니다. 전체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의 리더십. 참 그게 얼마나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 정보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정치가 개입하면 정보는 오염된다.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는 분석 과정을 봉쇄하고 정보의 편향으로 이끌면 결국 정보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정보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영철 전 통일부 장관 인제대 교수가 했는데, 김영철을 김영철로 오타를 낸 한겨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남 그 공작의 뭐 총책이고 뭐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철로 돼 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그 통일부 장관을 했었나? 이것도 금시초문인데 뭐 잠깐 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문정권 인물로 봐야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개진해 보라. 그 FBI나 CIA가 정치가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거, 또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이 정보기관이라는 게 그 국가 안위를 위해 가지고 매우 중요한 그 기관인데, 지금 은근히 이런 뉴스를 내는 걸 보면은 정치가 이 국가정보원에 뭔가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는 듯한 견제구 같은 이런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가 개입하면은 정보에 편향이 생긴다 그랬는데 저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그 좋습니다. 이런 뉴스를 내려고 그러면은 그럼 CIA나 FBI의 그 정부의 그 정치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도 그 정치 개입을 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 다 그 정치가 바뀌면은 그 FBI 국장도 바뀌고 또 CIA 국장도 바뀌고 뭐 그런 거가 정치가 당연히 개입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아주 순진무구한 그 무슨 그 이상향 같은 글을 써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약간 답답함 내지는 좀 갸웃하는 그런 그 느낌을 듣게 하는 뉴스들을 역시 뭐 한겨레에서 약간 그 이 좌파적인 뉴스 매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의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얘네들이. 헌터즈라는 영화에서 그 참 그 이 말들이 그 기억에 남을 말들을 제가 좀 그냥 써봤어요. 유대인이 지닌 가장 큰 재능의 하나가 기억 역량이다. 그 덕에 우리는 이게 생존이란 걸 안다. 뭐 생존 때문에 이거를 또 뭐 했는데 눈에는 눈이야. 탈무드는 틀렸어. 잘 사는 건 최고의 복수가 아니야. 결국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뭐 독일 측 그 이 나치 잔당들이 그 얘기한 건데 우리는 제4제국을 꿈꾼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져갈 수 없다. 옳은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그 반대 유대인이 하는 요 사람이 얘기거든요. 뭐 이런 은행가는 저는 그런 재산을 숨기는 방법을 잘 알죠.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고의적인 무지는 다소 불미스러운 재산을 갖게 된다라는 뭐그 서양식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도덕 다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재산을 모은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되받아치는 게 옛날 과거 2000년 전부터 유대인이 사체유티를 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는 내용이고 이게 무슨 시리즈로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